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겸 2강 두 번째 모임을 시작하는데, 예. 자, 아까 이제 꿀뚝청소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네. 꿀뚝청소부 우야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적용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다시 적용적인 부분들.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울을 보고 있는가? 영상. 우리는 어떤 거울을 보고 있을까? 여기에 질문이 있었잖아. 질문이 누가 얼굴을 씻을까? 이랬잖아. 누가 얼굴을 씻을까 했을 때 더러운 아이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아이 였는데, 그지? 더러운 아이가 씻는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아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교 시절 때까지는 이렇게 배운다. 지금까지 우리가 12년 동안 배웠던,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지? 정답 찾기잖아. 네. 정답 찾기로 우리가 배워왔던 거고, 깨끗한 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깨끗한 아이면 상대를 보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 내가 묻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잖아. 그죠? 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대학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문화이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많이 그랬지만, 특별히 대학은 어디에 좌우되느냐면 진짜 학점에 좌우되거든요. 학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이걸 상대적 평가라 그러잖아요. 상대를 보고 판단을 하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점은 대학은 뭐 제가 가르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학과예요. 전도학이기 때문에 전도를 내가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냐, 이래서 나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평가 점수를 주지 않고 절대평가 점수를 주거든요. 절대평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줘. 커피 사오는 사람. 그렇지. 그런 부분인데, 보통 대학은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해요. 그래서 결국 깨끗한 아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니는 못하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 아니면 니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각하게 되겠지.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상대적인 거울을 학점이라는 거울을 둬요. 4.5 혹은 4.5. 어떤 학교는 4.0 만점이나 어떤 사람들은 4.5 만점을 보겠죠. 학교마다 틀리기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자기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학의 어떤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스펙 잡는다고 정신없을 거예요. 취업하고 관계되고 진로하고 관계되고, 진로가 이제 진학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진로적인 어떤 부분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외모입니다. 외모 경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 애들 그러잖아요. 한 달 만에 내려오면 서울물이 좋긴 좋은갑다 이러면서 막 그런. 나는 그렇지. 손이 면도하고 땡기겠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랩런트의 눈이라든지 아니면 한 단계, 3단계, 3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제3의 세계에 있을 때에 한 단계 더 높다는 거죠. 여기 아까 저게 해체적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지금 뭐가 틀렸다 그랬어요? 전제가 틀렸다. 어떻게 해서 둘이가 같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묻었고 한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 수 있느냐? 전제가 틀리지 않냐라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요걸 가지고. 자, 굴뚝에 들어갔다. 이렇죠. 굴뚝이 왜냐하면 청소에 들어갔다. 여기 성경은 이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굴뚝이라는 세상. 여기는 들어가니까 사실은 뭐요? 깨끗함이 없죠. 굴뚝에 들어가면 거름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뭐요? 더러움의 죄에 빠졌단 말은 죄에 덮었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보고 뭐라 그러냐? 원죄라 그러죠. 원죄가
오리지널 씬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리지널 말은 근본적인. 우리가 아직 오리지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리지널 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죠? 모든 사람이 세상이라는 굴뚝을 통과하잖아요. 죄를 덮으시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 걸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굴뚝이 들어가니까 뭐가 부재돼요? 없어요. 아까 뭐가 없다 그랬죠? 거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세상은 어떤 거울이 없어요? 성경이라는 거울이 없어요. 성경이라는 거울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죠? 당연히 그죠? 성경의 거울이 없으니까 누구를 봐요? 타인을 보죠. 그렇죠. 옆 사람 둘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판단하잖아요. 그 뭐죠? 무슨 중심으로 봐요? 인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인간이. 그래서 그 옆 친구보다 옆에 사람보다 학점이 조금 뭐죠? 내가 못한다. 학점이 조금 나으면 그죠? 그렇지. 내가 좀 더 낫네. 특히 대학 이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학 이상은 거의 세상의 그죠? 축소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는 업무, 술수, 정치 막 장난 아닙니다.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갖추어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고요. 선배들이 벌써 라인 짜주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합니다. 막 아무튼 세상을 축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옆 사람보다 우리가 마주보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한다, 학점이 못 받는다 이러면 바로 패배의식 바로 느끼고요. 그렇죠? 우울의식, 패배의식 이게 극과 극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맞죠? 세상 학문은 그죠? 끊임없이 뭐요? 서로를 비교하는 거울이잖아요. 이 거울이 없으니까 성경의 거울이 없으니까 서로를 비교하는 거울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죠? 성경은 뭐요? 절대 거울이, 절대 거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그죠? 이거는 우월감이 아니고요.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정체성. 절대 거울을 통하여서.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우리가 뭐요? 죄성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죄성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주신 부분이고 내가 해결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범위가 하늘에서 땅까지라고 하는 요 사이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의 모든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땅이에요. 요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 하늘은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좌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땅 아래란 말은 지옥까지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은 만물의 위에 있는 만물 위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물 통치의 이름이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한계가 있거든. 나중에 그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철학에 대한 부분도 이 책을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그죠?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경우도 보면요. 경제학 같은 경우는 자원이라는 거는 이미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한계 효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구에는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 그리고 인구는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85억 인구에 그죠? 자원은 제한돼 있고 자원은 85억이 쓰기 시작하니까 10년 뒤면 그죠? 100억이 되는데 자원은 10년 쓴 만큼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은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려고 할 거고 여기에 대하여서 그러면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 조율하는 그를 과학적인 법칙으로 어떻게 조율해 가야 모든 인류가 우리가 그렇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경제학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지금 경제학의 그러니까 시작점이죠. 전제가 뭐예요? 자원이 뭐 돼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자원이 한정돼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구의 자원. 지구는 하나니까. 지구가 하나니까 묻혀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잖아요. 왜 전제를 깔아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쓰면 없겠지. 그럼 누가 없다 그랬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모르는 것도 끄집어내서라도 하나님이 지구 자원에 대해서 한계 있다고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예, 맞아. 성경은 하나님은 자원이 한계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구의 자원이 한계가 있다라고 누가 결정을 했어? 그렇지. 왜? 상식적이니까. 아니, 지구는 하나밖에 없고 사람들이 계속 자원을 뭐 계속 긁어서니까 당연히 황- 자원이 더 이상 나오는 데는 없을 거고. 그럼 누가 없다고 그래? 그 하나님은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제한돼 있는 거를 자꾸 쓰면 없어지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쳤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있다는 소리 안 해. 왜? 모지라면 뭘 주니까? 만나를 줄 거니까. 근데 이 만나는 지구의 음식이 아닌데. 만나는 메추라기는 지구 거 맞아요. 메추라기는. 근데 만나는 지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거잖아요. 왜? 만나는 지구의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주셨다니까. 그것도 하루에 3개, 5개 아니에요. 먹고 배불러 배 터져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마음 바꿔가 내일 안 주면 어떡할까 싶어서 모아놓을 정도로. 근데 모아놓으면 썩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어제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셨지 모자라게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니까. 하나님 한계 있다는 이야기 안 해서 누가 한계 있다 그래요? 사람. 끝까지 한계 있다 그래요. 왜요? 지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뭐요? 여기 대학 학문이에요. 이걸 연구하잖아요. 이걸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그저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는데 한계가 그럼 뭐라 그래요? 니 나가. 그걸 뭐죠? 경계선이라 그래요. 경계선. 그래서 대학의 성안과 성박이죠. 대학은 성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안을 요구하니까 굉장히 뭐요? 굉장히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란 말은 실험적이다는 이야기예요. 실험적인 것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특정 종교는 나가라. 그래서 학교에 기독교가 못 들어가잖아요. 대학은 더 심하죠. 대학은 더 심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 근대 사상이라 그랬죠. 근대 사상과 탈근대 사상이라 그랬죠. 근대 사상의 키가 근대 사상의 경계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경계선이 바벨탑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들이 하나님 말하는 거 나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라고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가 중세 시대를 우리도 비난하지만 사실은 중세 시대의 장점이 있어요. 중세 시대는 좀 어거지를 지어서 그렇지 증명하지 못하고 어거지를 지어서 그렇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중심이에요? 신 중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중세 시대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장점이에요. 장점인데 이거를 그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이성에다가 두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근대주의는 뭐냐면 이 어쨌든 이성 이야기하는 거 바들을 빼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 신 중심에서 이 이성을 타고 인간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총대를 맨 사나이가 있어요. 그 총대를 맨 사나이가 대로 시작해서 틀어 맞춰요. 그렇죠. 데카르트 하면 뭐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데카르트라면 뭐? 나는 딩킹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랬지. 고로 나는 나는 존재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다룰 건데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아까 저게 뭐냐면 근대주의가 신중심에 대한 부분들 모든 걸 다 아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성이니까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가 부정해 보는 거예요. 부정해. 어느 정도 부정하느냐면 자, 준이가 지금 예한이를 보고 있어요. 만나고 있죠. 그죠? 오늘 지금 만나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증명해?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이게 너 꿈 아니야, 혹시? 한 번씩 그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꿈 아니야? 이거 자체가 거짓 아니냐고. 거짓은 아닌데 거짓이잖아. 꿈이라면. 그러면 에이씨 꿈 아니야? 라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고 있는 네가 나를 봤을 때 이것도 꿈 아니냐고. 그럴 수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예한이 입장에서 준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 꿈 아니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꿈 아니야? 그지? 이 장면 자체가 꿈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나만은 진실이야. 뭐가 진실일까? 그렇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는 너는 가짜가 아니잖아. 나는 실체다는 거야. 나는 실체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너는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데가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인간이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배경이 있어. 다른 건 다 거짓일 수. 그렇지. 거짓인데 그 생각.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걸 보고 주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주체. 그리고 생각은 대상이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서 뭘 깨달아? 아, 내라는 존재는 절대 불변이야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주체와 대상과 진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근데 주체가 예를 들어서 니는 생각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거짓이 아니지 않냐 라는 것도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나온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이렇게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잖아. 그러니까 철학은 한 가지의 의견이 어떤 데카르트의 의견에 반대하고 반대의 반대 내지 반대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반대로 가는데 반대의 반대를 가다 보면 다시 데카르트로 돌아가는 반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반대지만은 데카르트 니하고도 달라. 요렇게 가는 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벌려지죠. 그러면 이거는 애 것이고 이거는 새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는 그것도 뭐요?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이성이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성 중심으로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해서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고로 중요한 단어예요. 요 이성이 증명을 하잖아요. 이성을 증명을 하잖아요. 증명을 하는데 실험으로 증명을 하거나 존재로 증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존재로 증명을 하면 수학이 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 좀 멋있어?
너희들 대할 때하고 다르지. 왜냐면 이럴 때는 교수야. 이럴 때는 교수 형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해요. 대학 예, 대학에서는 거의 모든 수업이 그 모든 수업이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대고 요거는 누구 이론이에요 하고 이 각주를 달거든요. 각주를 단 말은 요거는 누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근거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참고문헌이라 그래. 그래서 항상 논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대학에서는 뭔가를 그 하나의 그 이론과 지론, 그 담론이라 그러거든요. 그 담론을 펼쳐내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주제를 보고 태자라고 불러요. 또 여러분은 좀 있어 보이는데 태자를 보이는데 태제를 담론을 통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이론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학문은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 학문은 뭐죠? 학문은 복습이다. 학문은 학습이라니까. 학문은 말 그대로 학습이야.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하여서 내가 습득을 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나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지. 쉽게 말하면 모방이지. 사실 모방이 학문이거든요. 오방은 창작의 어머니다. 그렇지. 장작의 어머니인데 장작의 아버지는 뭐 뭐야? 둘이는 어떻게 결혼했어? 서로 사랑했나? 요것도 가끔씩 이렇게 학생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농을 쳐요. 난 농을 조금 치게 돼요. 근데 대학 교양 수업에서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 이런 반대했던 이런 걸 배운다. 예, 그러니까 반대에 또 반대. 반대인데 데카르트를 반대한 스피노자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거냐. 그렇지만 반대지만 데카르트 너하고는 달라. 다른 반대야라는 게 있고 반대를 하면서 데카르트 네 말이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럼. 확장시키는 반대가 있고 그리고 답 없어. 몰라. 그런데 난 다 틀렸다 말하고 싶어. 근데 그 답은 뭔데? 굳이 답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니체 같은 친구예요. 니체 있잖아요. 신을 죽었다 뭐 이거 등등 그죠? 장애인들이. 니체 같은. 그런데 오늘날의 그러니까 근거의 사상들, 오늘날 모든 생각의 근원들은 니체를 벗어나지 못해요. 니체를 벗어났어도 안 되고. 오늘날 사상. 정신병. 요 니체를 누가 그대로 개성을 하느냐면 들레저라는 사람이에요. 들레저. 처음. 요 사이에 미샬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세 사람은 현대의 사상, 쉽게 말하면 지금 빌 게이츠라든지 그 뭐죠? 그다음에 누구죠? 스티브 잡스 같은 계통 있죠? 를 이해하려면 요 세 사람의 흐름을 타야 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거 전체를 다 해체하겠어라고 나왔던 사람이 아까 데리다라고 그랬죠? 데리고 간다고 자꾸만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간다고 데리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 네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 정도. 근데 불신자들이 이거 이해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만난 불신자들은 사실은 세계가 그냥 단순 세계 속에 사는 불신자가 많았죠. 실제로 한 단계만 한 경계 아까 경계 이야기했죠. 이 경계를 내가 아는 경계를 하나만 살짝만 넘어가도 전부 이 세계 속에서 살아요. 장난해야 돼요. 상공사공 그 젊은이들이 거의 박사급이라 그랬잖아요. 박사 그것도 과학자들 박사급은 그 여기서 산다고 봐야 돼. 이 세계 속에. 그러면 이 세계 속에서의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대치 어디를 끌어올리고 싶어 할까? 단순하게 한국이 아니에요. 얘들아.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단순하게 성공시키겠다가 아니라 이 배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배경 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이 세계, 이 이성적 세계에 반기를 들거든요. 단순히 반항이 아니고 반기를 들어요. 반기를 들면 여기에 대하여서 이건 다 해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근원을 찾아가야 되지 않냐? 라고
다시 근원으로 가자는 주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다시 구조조의로 돌아가고 구조로 돌아가야 된다. 언어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해요. 이 전쟁이, 이 논쟁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지식사회 속에서의 모습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도전장을 빡 내고 아니야. 성경이 그 우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계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계속 이거는 바꾸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단어를 제일 싫어하겠어요? 이거 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일 싫어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절대주의예요. 그런데 가장 절대를 많이 말하는 단체가 뭐죠?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기독교도 절대를 말을 많이 안 해. 절대 신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 근데 계속 절대라고 튀어나오는 게 다락방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절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명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여기 이제 나와야 돼요. 증명하니. 요 증명. 그래서 요 증명을 뭘로 갖다 대죠? 이 증명은 증명싸움은 결국은 논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 3년 전에 한번 말씀드리거든. 결국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싸움은 무슨 판이에요? 논문판이에요. 논문이라고 하는 판에서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학적인 싸움이에요. 로직, 그러니까 로직 워라고 그러죠. 학의 전쟁이에요. 학의 전쟁. 재밌죠? 그냥 재밌잖아. 학의 전쟁. 그래. 돈 많이 벌어서 그렇지. 내 인생의 모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지. 근데 보세요. 재밌는 거는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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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돈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 바이. 자기 성장을 통하여서 수익화하는 장면에서 수익화에 대한 부분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벌어요. 200만 원 버는데 여기서 5%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주식을 제대로 잘하면 평균 7% 올려요. 예금을 제대로 잘하면 4% 올려요. 주식을 제대로 잘하면 평균적으로 7% 올려요. 그래서 주식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내 수익화를 20% 끌어올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증권? 뭐죠? 아니요. 현금? 아니요. 빛의 경제? 학이에요. 무슨 말이냐? 학위요. 그렇죠. 논문? 석사예요. 아, 학사에서 석사로 가면 20% 성장을 해요. 박사. 박사는 거기에서 20%. 다시. 박사 후는 거기서 또 20%. 그러니 단순하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처럼 보이는 이 학 세계 속에서 뭐가 담겼다고요? 몸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상공사공 그 박사급이라고 그랬죠. 그냥 억대가 아니에요. 1년에 억대가 아니라니까. 그냥 1억 뭐 몇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걔들은 그 10억대, 5억대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연구해주는 만큼. 그렇지. 그리고 왜냐하면 나의 스펙을 끌어올렸잖아. 그래서 스펙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그죠? 아 정말 이거 영적인 거 이 사탄아 뭐 이러지만 실제로 이 스펙은 자기의 수익하거든요. 수익하. 그걸 우리가 빛의 경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뭐요? 공부해라는 거야.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뭐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가 전략적으로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느껴졌잖아요. 느끼는 사람이니까 안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안 느끼는 사람 틀리고 느끼는 사람 맞다 이 말이 아니에요. 느꼈으면 그게 전략적으로 내가 느낀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느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내가 80점이 필요해요. 그럼 80점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100점을 하려 하냐고. 왜? 전략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전략적이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라는 거예요. 공부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들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인간들이 선언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 중요한 건 이거요. 우리 이성으로 모든 진리를 찾겠다. 아직 서론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도 안 들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제가 깔고 있는 거예요. 원래 대학 들어가면 그래요. 일주일 동안은 그걸 깔아요. 교재를 주는 것도 교재 안 봐. 비경지 심지어는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공부를 하잖아요. 3개월을 공부하자 12주를 한단 말이에요. 12주를 할 때 10주를 교과서 안 보고 설명만 해요. 설명도 아니야. 내용이 아니고. 그래 놓고 2주는 급하게 책을 보거든요. 그러면, 아, 놀다가, 저 교수가 놀다가 이제 안 해.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10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물론 교수마다 특징들이 틀리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모든 이성으로 우리의 모든 진리를 찾아야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찾을 수 있어. 이러면 굉장히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조금 더 들어가면 창세기 11장에서 한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자, 아까 지게 어디 갔습니까? 아까 지게 대학의 성 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 밖으로 경계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로 보면 이성은 정상으로 봐요. 이성은 정상으로 보고, 그죠? 비정상을 광기로 보거든.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 이라면 광기로 본다니까. 그래서 내치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명은 굉장히, 그죠? 굉장히 성 안으로 봐요. 문명. 그래서 이 문명 서구화된 학문을 공부하거든요. 대학은 서구화. 다시 말하면 문명은 서구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 미국 같은 거. 그러면 반대로 비서구는 야만으로 봐요. 그래서 아시아의 학문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는 중국 학문도 겨우 머리를 내밀다가 미중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쳐내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학문 세계 속에서는 동양의 중요한 힘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과학은 진리라고 하면서 대학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종교적이다 하면 비진리다 이건 진리 아니야 하면서 이런 거 여기가 교회야? 왜 그런 소리 해? 하고 쫓아내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그죠? 인간의 사실은 이 경계를 왜 만들었겠어요? 인간이 야야 하나님 찔려서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요? 마음에 찔려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두려움이었고 사도행전 2장에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발발 떨면서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세상은 기독교 뭐 그런 말 하지마 응? 지금 너 특정 종교 왜 너그만 주장해? 이게 사실은 뭐죠? 사실 진리가 아니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경계 문 안과 이 문 안을 보고 대학 안을 보고 학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문 밖을 보고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세계라 그래요. 그렇죠? 요 두 개를 넘나드는 그죠? 복음에 우리는 융합 인재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서밋이라 부른다고요. 그럼 쟤네도 아는 거죠. 모르지.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죠.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거죠. 본능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너네 둘다 친구 썰어갖고.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3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개강을 하는데 그 교양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에
필수 교양 과목에 요즘은 심리학 개론은 무조건 또 개설을 하고 많이 들어요. 특히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듣게 될 거예요. 가보면 듣게 되요. 심리학 개론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면 교수님이 당연히 심리학 개론이니까 심리학이니까 뭐 다루겠어요. 심 그러니까 심리인데 요즘 현대 사회 속에서 심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병명을 다루겠죠. 위험한 거. 특히 우울증. 아, 우울증 우리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공황증. 심리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하나의 담론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울증은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대학이니까 뇌의 호르몬 불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 딱 들겠지. 교수님, 그 영적인 문제나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 되면 그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싸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아, 학생, 여기는 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그렇죠. 성밖이 아니고, 아까 전에 경기성 이야기했죠. 여기는 뭐예요? 대학이야, 성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뭐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성 아니니까 뭐요? 과학적인 근거를 대봐. 이렇게 나온다고.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 과학적인 근거를 대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요걸 보고 대학에서 쓰는 용어요. 전공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성 밖을 감히 못 뛰어넘잖아요. 스스로가 왜요? 두려움 때문에. 왜? 본인들이 쌓아 올린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되니까. 성의 벽을. 이걸 보고 전공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학문의 하나예요. 전공의 함정이라고. 이게 대학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죠. 실제로 경제학은 그죠? 경제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아는 합리적인 그 학문이잖아요. 합리적인 학문인데, 그리고 의학은 뭘로 봐요? 인간을. 의학이 왜 발달을 해요? 인간이 고장난 그 인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장 안 났으면 의학이 발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무시함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무시함을 지적하면 성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전공의 함정이 되죠. 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경영 경제에서는 뭐가 주체가 되느냐 하면 탐욕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경제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탐욕은요, 지옥의 배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탐욕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러면 또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대학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의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대학 가면 애가 변한다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딱 바뀐다고 벌써 손 두닥두닥거리네. 그치? 그렇지. 좋아. 괜찮아. 자, 오늘 요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주 사실은 여기 한 3주 정도를 더 서론으로 깔고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바로 이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대학이 뭐냐 하는 대학을 형성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볼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목차가 나올 거예요. 이 목차가 여기 보면 목차가 아까 말했던 그 어느 경계선에서 목차가 나눠진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뭐 이런 말은 한마디만 할게요. 한 번만 할게요. 어떤 면에서 요 목차는 한번 외우고 가는 거 좋아요. 대학에 들어갈 때.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랩런트들 4년 대학 2년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적인 부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있고 행복하게 이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우리 축복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시에 대한 마지막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 소식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